지난번에 네이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검색 포털에서 플랫폼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전해드렸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가뿐히 극복하고 주식이 너무 올랐죠. 1년 기준으로 작년 8월 최저가가 13만 2천 원이었는데 코로나로 주춤한다 싶더니 최고가 30만 8,500원을 찍었거든요. 시가총액도 어느덧 거의 50조입니다. 그때 내가 네이버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살까? 저 이 말씀하시는 지인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늦었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실적으로 투자해도 될까?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경제에 주는 타격은 2분기, 3분기에 더 심할 거다. 네이버의 2분기엔 적어도 이런 시장 예측이 안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2분기 매출은 1조 9,02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6.7%,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79.7% 증가로 1년 새 영업이익이 거의 80%나 증가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비즈니스 플랫폼 CPS, CPC 상품을 통한 매출 7,772억 원이었는데 1996년 미국 아마존에서 처음 도입한 CPS, Cost per Sales,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광고비 받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광고 보고 그 상품을 살 때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한 경우 무조건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 CPC, Cost per Click에서 대부분 오는 수익입니다. 광고하면 뭐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물건이 안 팔려요. 자, 이런 고민은 네이버에서는 안 통한 게 온라인 쇼핑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 온라인 쇼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연간으로 64%나 성장한 게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특히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밝힌 대로 누구나 온라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커머스 생태계를 강화하면서 풀필먼트 서비스, 라이브 서비스 등 생태계 확장은 하반기에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에요. 쇼핑하면 따라오는 거 당연 결제죠. 네이버는 발빠르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걸 출시하면서 미래에셋대와 함께 네이버 통장이라는 CMA까지 만듭니다. 금융업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한 건데요. 쇼핑할 때 네이버 통장으로 결제하면 포인트도 주고 또 돈 넣어두면 이자도 주겠다는 전략으로 쇼핑객들을 유혹하다 보니 저 같은 프로 온라인 쇼핑러들은 안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저도 쓰고 있는데요. 저만 해도 포인트를 좀 많이 주다 보니까 다른 데서 사려다가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같은 게 있나 생각하면서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페이로 막 지르고 있거든요. 역시 이심전심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5월에만 월 결제자 수가 1280만 명, 네이버페이의 거래액도 연간으로 56%나 성장했더라고요. 쇼핑이 늘면 결제도 같이 느는 구조를 일찌감치 내다보고 금융업에 진출한 네이버의 큰 그림이 언택트 물결이라는 기회를 만난 2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자산조회 서비스, 대출 보험 중개 서비스, 소상공인 대출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커머스와 금융의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삼성증권은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언택트 물결의 수혜를 본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 늘어난 클라우드입니다. 재택근무 플랫폼의 신규 고객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2018년 유료화를 시작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웍스의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었고 특히 일본에서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업무가 자리를 빠르게 잡으면서 2017년 기업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네이버가 인공지능이랑 연결해서 클로바, 팝하고 챗봇 이런 거 만들면서 인공지능과 연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왔죠.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 만들고 인공지능 연구하느라고 매출이 나는 족족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 역시 IT 플랫폼 부문 매출이 작년보다 70.2%나 성장한 배경에는 언택트 물결이 촉매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의 엄청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발표가 났었잖아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될 걸로 전망되면서 네이버의 투자는 앞으로 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1분기까지 세종시에 제2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만 5,400억을 쓰고요. 5세대 이동통신,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간 산업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테크핀 서비스, 클라우드 관련 매출은 아직은 1,802억으로 비즈니스 플랫폼의 반에도 못 미치지만 일단 자리만 잡으면 글로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에서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웹툰인데요.
웹툰의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늘어서 글로벌 사용자가 이제 6,400만 명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매출도 작년보다 57%나 늘었죠. 네이버 웹툰은 지금 일본 라인만가와 합병을 하고 미국 법인을 중심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현지 콘텐츠를 소싱하고 번역 서비스까지 하면서 현재 6,400만 명인 월 이용자를 올해 안에 7천만 명으로 늘리고요. 거래액도 8천억 수준으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2분기 콘텐츠 전체의 매출이 796억 원이었던 만큼 공격적인 투자에 공격적인 매출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1분기 멈추다시피 했던 브이라이브의 재개로 콘텐츠 분야는 분기 43.8% 성장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내놨습니다. 분기 성장률로는 그 어떤 분야보다 압도적인 결과를 낸 건데요. YG에 이어서 SM 엔터테인먼트에도 1,000억을 투자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네요. 브이라이브를 글로벌 커뮤니티 멤버십 플랫폼 팬십으로 키우고 비욘드 라이브 같은 온라인 맞춤형 콘서트 등을 키우겠다는 욕심이 있는 만큼 이 분야의 매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키움증권은 하반기에도 웹툰의 공격적 마케팅은 계속될 거고 브이라이브 콘서트 같은 게 진행된다면 고성장은 지속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네이버지만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테크핀이 금융권 입장에선 눈에 가시다 보니까 자기들의 파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업계에서 은행업 인가도 받지 않고 금융사와 제휴하는 형태로 협력관계를 내세워서 결국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클라우드 분야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가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도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 짓고 클라우드에 진출하고 있는데 몸집에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존에 비하면 네이버는 인지도도 아직은 떨어지는 데다가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난해 매출의 93%가 관계사에서 왔다는 점은 극복해야 될 문제죠. 네이버의 아픈 손가락, 라인의 지속적인 적자도 문제입니다. 사실 간편 결제 시장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점유율 확대를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해온 결과일 텐데요. 자, 물론 소프트뱅크의 Z홀딩스와 경영 통합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번 분기에도 라인프렌즈의 손상차손 450억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낮아졌죠. 영업비용은 늘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와의 경영 통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라인이 아픈 손가락이 될지 지금까지의 투자를 모두 만회하면서 건강한 손가락으로 재탄생할지가 결정되는 만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료를 좀 꼼꼼하게 보면요. 위에 말씀드린 자회사들 성적은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요. 네이버 본연의 검색 트래픽은 줄고 대부분의 매출이 웹툰이나 쇼핑 그리고 금융 등 신사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자,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이버로 들어올 수 있다지만 양질의 콘텐츠 대신 상업적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은 결국 검색과 쇼핑, 결제 모든 걸 이어가겠다는 생태계 선순환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에게 종종 비견되는 게 아마존입니다. 자, 네이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연구개발비를 아낌없이 써왔고 자본 확대를 위한 엄청난 투자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콘텐츠로의 진출, 쇼핑과 결제 시장으로의 진출, 클라우드 서비스 진출로 거대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투자 속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 웹툰, 파이낸셜 같은 자회사의 기업 가치 상승이 결국 얼마나 큰 파이를 만들어낼지 네이버의 다음 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네요. 자동차를 달리기까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일단 달리고 나면 가속도라는 게 붙죠. 멈추기가 힘들어집니다. 시동을 걸고 달리기 시작한 네이버의 성장 가속도는 과연 계속 붙을까요? 아니면 힘이 빠져버릴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